이 페이지와 다음 시간에는 나사의 강성, 나사와 부재의 강성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강성이란 뭐냐 하면, 뭐 영어로 스티프니스라고 그러죠. 변형에 저항하는 정도,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어떠한 힘이 주어졌을 때 얼마나 늘어나는지, 또는 얼마나 늘어났으면 어떠한 힘이 주어졌는지를 예측하는 그러한 관계, 힘과 늘어난 만큼의 늘어난 정도의 관계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걸 거꾸로 얘기하면 얼만큼 안 늘어나는지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힘이 얼만큼 주어졌을 때 얼만큼 잘 안 늘어나는지 그렇게 어떻게 보면 좀 부정적으로 설명하면 그 스티프니스의 정에 가깝고 뭐 가치 중립적인 그러니까 뭐 어떠한 힘에 얼만큼 늘어나는지 그 정도를 나타내는 뭐 어떤 수치다 그렇게 설명할 때는 스프링 상수로 빗대어서 많이 설명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스프링 상수라는 게 어떻게 보면 좀 특수한 경우의 강성을 이야기합니다. 특수한 경우란 당연히 스프링의 경우를 얘기하겠죠. 예를 들어서 어떠한 스프링이 물론 스프링도 다양한 종류가 있을 수 있고 다양한 환경이 있을 수 있는데 아주 일반적인 탄성을 유지하는 그러한 스프링과 스프링의 운영 상태에서 스프링에 어떠한 힘을 주어졌잖아요. 또는 뭐 여기에 뭐 무게가 달렸다든가 힘을 주어졌다든가 하면 훅이라는 사람이 뭐 물리 시간에 아마 들어본 적이 있을 것 같지만 한 사람이 이러한 관계를 발견했다는 거죠. 힘이 있으면 kx 즉 어떠한 힘을 주면 늘어난 거리는 그 힘에 비례한다. 어느 정도로 비례하냐? k라는 상수에 선형 비례한다. 즉 힘이 1일 때 뭐 예를 들어서 10cm가 늘어났다면 힘이 2면 20cm 늘어나는 이렇게 선형 변화를 한다는 거죠. 그 변화하는 정도 그 상수를 k라 하고 그걸 스프링 상수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스프링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 스프링도 탄성 영역의 선형성을 가지는 그러한 스프링 상태로만 운영돼야 되겠죠. 스프링도 그렇게 만들어져야 되고 그리고 힘도 탄성 영역 안에서만 가해져야 되겠죠. 엄청나게 무거운 힘을 많은 힘을 가하면 이 관계가 깨지겠죠. 결국은 어찌됐든 그런 환경에서는 뭐 이게 결국 탄성 영역 우리가 얘기했던 그 탄성 성질을 설명하고 있는 거죠. 뭐 어쨌든 여기서 이 K를 스프링 상수로 하는데 이게 넓은 의미에서는 이게 강성을 이야기한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야기하고 싶은 게 뭐냐 하면 뭐 볼트 또는 부재에 어떠한 힘을 가했을 때 얘네들이 얼만큼 늘어나는지 그 늘어나는 게 선형이라면 그 상수는 얼마인지 그것을 한번 찾아보자는 거죠. 이거를 왜 알아야 되냐? 이걸 알면 힘이 어떻게 가해졌을 때 얘가 얼마나 늘어날지, 얼마나 늘어나는지, 또는 이 볼트가 얼마나 늘어나 있으면 힘이 얼마나 작용되었는지 그런 것을 알아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스프링 상수는 특수한 경우에 강성에 해당되기 때문에 결국은 강성이나 스프링 상수나 그게 그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볼트 또는 우리의 부재가 스프링처럼 확 늘어나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결국은 똑같은 성질을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연구가 되었고 많은 어떤 그 관계식 등이 정립되어 있는 스프링에 빗대어 가지고 이 강성을 찾아보자. 즉 이게 볼트와 부재가 스프링처럼 움직이진 않지만 마치 일종의 스프링이다. 아주 뻑뻑한 스프링이라고 생각을 하고 취급을 하면서 그 스프링 상수에 해당되는 K를 구해보자. 라는 게 이 나사와 부재의 강성을 찾아가는 그런 접근 방법입니다. 자, 스프링 상수에서 아까 얘기했던 F는 KX예요. 그리고 결국 우리는 K를 찾는 게 목적이죠. 그죠? 자, 그래서 이 K를 찾는 게 목적인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볼트부터 따져보자면 이 볼트에 힘이 만약에 F라고 주어지면 이놈은 응력의 넓이를 곱한 거죠. 이거는 뭐 그냥 정의죠, 그죠? 응력에 대한 정의겠죠. 이거를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자, 이거는 응력은 탄성계수의 변형률, 그죠? 그래서 이 변형률이 우리가 지금
이렇게 식을 쭉 나열하는 이유는 이 변형률을 유도하기 위해서요. 그 변형률은 전체 넓이의 늘어난 양이죠, 그죠? 그래서 A. 자, 이걸 왜 이렇게 쭉 나열했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요거를 우리가 보고 싶은 거예요. 요거. 자, 델타 L이 뭐냐? 원래 어떤 물체가 이런 길이가 있으면 어떤 힘을 줬을 때 요만큼 더 늘어날 거 아니에요? 요 거리를 델타 L이라고 한다면 KX에 스프링이 만약에 우리가 스프링을 다룰 때 이 X가 요거를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늘어난 길이. 그래서 이게 결국 이거 같다라고 어떠한 관계를 유도를 시작하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쭉 나열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뭐 어찌되었건 요놈이 지금 이놈에 해당된다. 그래서 요거를 이 힌트를 가지고 스프링 상수 구하는 것을 좀 더 전개해 보자 이 말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뭐 제가 여기 슬라이드에 적어놓은 내용과 뭐 순서는 좀 다를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여기서 유도한 요 델타 L을 하나로 통일하자는 거죠. 아까 X를 하고 있었으니까 X로 통일하고 A 요게 F이고 아까 전에 우리가 이야기했던 스프링 상수에 관련된 것은 요거였죠. 이것과 이것 관계가 같아야겠죠. 그래서 이 둘 다 이게 좌측이 F니까 이게 이거와 같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다시 써보면 이거는 ELXA다. 자, 그러면 요거에 이렇게 캔슬 날려버리면 결국 우리가 구하려는 K는 L분의 A, E 이렇게 된다고 여기 결론이 나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거를 알면 우리가 스프링 상수를 구할 수 있다 이 말인 거죠. 자,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 볼트 같은 경우에는 뭐 굳이 나누자면 나사산이 없는 부분, 나사산이 있는 부분 이렇게 나눠져 있지만 다시 써볼까요? K는 L분의 AE 여기서 여기까지 A가 변하지는 잘 않겠죠. 물론 나사산이 있으면 지름이 좀 더 크다고 좀 작다고 이 뒤에 D는 공칭 지름인데 여기는 뭐 공칭도 나사산 지름도 있지만 나사골 지름도 있기 때문에 뭐 조금 다를 수는 있긴 있지만 그래도 같은 재료로 만들어져 있다면 이거 두 개를 다른 재료로 만들기 힘들겠죠. 이거랑 뭐 크게 다르지 않겠죠. 그래서 이 K가 이 볼트 나사산 있고 없고에 따라서 다를 것 같지는 않지만 뭐 어쨌든 이렇게 쉽게 구할 수가 있을 거예요. 만약에 다르지 않다면. 근데 만약에 다르더라도 여러분들 보세요. 이 윗부분과 이 나사산이 없는 부분과 나사산이 있는 부분은 직렬로 연결되어 있죠. 이렇게 병렬로 연결되어 있는 게 아니고 직렬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죠. 그래서 만약에 이 K를 이 위에 거랑 밑에 게 나사산이 없는 거랑 있는 거랑 다르더라도 마치 스프링이 직렬로 연결되어 있는 것처럼 계산을 하면 되는데 그걸 어떻게 하면 되냐? 직렬일 경우에는 역수를 이 K의 역수를 더한 다음에 그것을 다시 역수로 만들어주면 최종 스프링 상수가 나오는데 강성이 나옵니다. 어찌됐건 이렇게 쉽게 구할 수가 있다는 거죠. 이렇게 쉽게 구할 수 있다. 전체 강성을 구했다. 그럼 부재 강성도 다르지 않습니다. 부재 강성도 역수, 부재가 예를 들어서 지금 이거는 두 개밖에 없잖아요. 근데 뭐 예를 들어서 1, 2, 3, 4, 4개가 있다. 그러면 각각의 부재를 역수를 취한 다음에 다 더하고 다시 역수를 취하면 부재의 이 전체 부재의 강성이 나온다는 것이죠. 그런데 뭐 볼트도 마찬가지겠지만 부재도 병렬로 이렇게 연결되는 경우는 거의 없겠죠. 다 이렇게 직렬 방향으로 다 연결되어 있잖아요. 길이 방향으로 그죠. 그래서 직렬 연결밖에 고민할 필요가 없다. 그렇게 생각하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뭐 다음 시간에 강성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지만 이번 시간에 그래도 좀 중요하게 거론하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어떤 게 있냐면 자, 이 식을 유의해 보십시오. 예를 들어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부재가 1, 2, 3, 4가 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A가 1000이다. 그런데 A가 아니고 1번이 그 강성이 1000이다.
근데 2번은 예를 들어서 2000, 3번도 1000, 근데 4번이 1이라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럼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자, 제가 전체 총 모든 부재의 종합적인 강성을 계산할 때 역수를 취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1번 1000이었으니까 1000분의 1 더하기 2000분의 1 더하기 또 1000분의 1 더하기 1이었죠. 1분의 1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놈들은 사실 상당히 작아요. 1분의 1은 1이죠. 근데 이거 0.001이고 0.00 뭐 05 뭐 이렇게 작잖아요. 그래서 이걸 또다시 뒤집으면 이보다 좀 더 커질 거니까 뭐 예를 들어서 0.999 뭐 이런 식으로 될 거라는 거죠. 총 부재, 요 M이 멤버라는 뜻이거든요. 부재를 의미. 요렇게 될 거예요. 그런데 이걸 만약에 이게 너무 작으니까 그냥 없애버린다. 생략해버리면 1일 거예요. 그러면 1의 역수니까 1. 그러니까 요게 이거하고 큰 차이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무슨 말을 하고 싶냐 하면 만약에 부재가 한 개 더 있어서 이놈이 2다. 그러면 이 큼직큼직한 것들, 그러니까 강성 입장에서는 작은 것들, 작으면 역수를 취하면 큼직큼직해지잖아요. 그래서 작은 것들과 큰 것이 섞여 있으면 작은 것들만 고려해도 총 전체 부재의 강성을 구하는데 큰 차이가 없다. 그래서 이게 막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부재가 100개 정도 있다. 그러면 그 중에 작은 것만, 큰 차이가 있으면 작은 것만 몇 개만 계산해도 전체 부재 강성을 구하는데 큰 차이가 없다. 자, 또 하나는 부재 중에서 게스킷이라는 게 있어요. 이 게스킷은 뭐냐면 게스킷은 뭐 기체나 액체가 새지 않도록 잘 찌그러지는 뭐 고무라든지 이런 걸로 만들어 가지고 잘 찌그러지고 잘 펴지고 막 이래 가지고 뭐 어떤 갭이라든지 볼트와 부재 사이의 갭이라든지 이런데 좀 잘 찌그러져서 잘 펴져 가지고 가스라든지 액체 같은 게 잘 안 새어나도록 만드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게 게스킷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잘 찌그러지고 잘 늘어난다는 말은 강성이 작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게스킷이 만약에 있잖아요. 그리고 뭐 이게 뭐 다른 부분은 게스킷을 제어하고 모든 부품이 딱딱한 금속 같은 걸로 만들어졌다면 게스킷이 전체 강성에 상당한 기여를 한다는 것이죠. 왜냐? 다른 것 강성에 비해서 게스킷 강성이 매우 작거든요. 그래서 역수를 취하면 그것만 두드러지기 때문에 이러한 식으로 반영이 된다. 그래서 게스킷이 있으면 전체 강성을 구할 때 뭐 게스킷 정도만 강성 정도만 생각해도 큰 문제는 없을 정도로 계산이 된다. 뭐 그러한 의미에서 게스킷도 어떤 강성 계산에 이러한 의미를 가진다. 그런 걸 설명하기 위해서 한번 소개를 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 이 부재, 특히 부재 강성에 대해서 좀 더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